국민 라디오 벗을 사귀매는 모름지기 세 푼의 협기를 띄어야 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점의 본마음을 지녀야 한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첫 곡으로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을 카잘스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을 카잘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케리니는 1743년 2월 19일에 이탈리아의 루카에서 태어났고 하이딘보다 나이가 11살 적습니다. 보치는 베이스 주자로서 아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줬습니다. 또 14살 때까지 부친과 아바테미누치에게 첼로를 배웠고 후에 로마로 나가서 첼로와 작곡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루카로 돌아가 거기에서 최초의 작품을 썼습니다. 보케리니의 천재가 세상에 알려져 타르티니의 제자 필리포 만프레디와 온 유럽을 연주 여행했습니다. 1768년에 파리로 나가 거기서 작품 16개의 현악 4중주곡을 출판하고 이어서 2개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3중주곡집을 발표했는데 이 매력적인 실내악곡은 당시 파리 악단의 애호를 받아 보케리니의 이름을 더욱 높였습니다. 1769년 보케리니는 스페인 대사의 초청에 의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갔는데요. 루이스 왕자와 왕으로부터 실내악의 명수로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787년에는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비렐름 2세에게 작품을 헌정한 것이 인연이 돼서 궁정을 섬겼으나 1797년 왕의 서거와 함께 실직됐습니다. 1805년 5월 28일 그는 마드리드에서 서거했고요. 작품은 현악 4중주곡 91개, 현악 5중주곡 125개, 피아노 5중주곡 12개 등 다수에 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작곡가를 만나서 좋은 작품들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작곡가 소개해드리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프랑스의 작곡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10살 때 데뷔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12살 때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 오르간과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33살인 1853년에는 마들렌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했는데 이때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의 명수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나의 즉흥 연주는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나는 파리 국민음악협회를 결성해서 프랑스 음악계의 교향악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작품은 고전적인 단정함과 세련된 관현악법에 의한 화려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나의 주요 작품으로는 오페라 삼송과 데릴라, 관현악곡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협주곡 첼로 협주곡 제1번 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카미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자주 열립니다. 이런 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카미오 생상스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이 모음곡은 생상스가 1886년 한 축제를 위해 작곡한 것으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자, 거북이, 원숭이, 캥거루, 닭, 뻐꾸기, 당나귀, 코끼리, 물고기 등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생상스는 여기에 동물만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치기 싫어하는 아이와 그 아이를 야단치는 선생님, 그리고 수십만 년 전 생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석도 등장시켰습니다. 동물의 사육제는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첫 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감상하실까요?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와 현악기가 연주합니다. 먼저 느리고 장엄한 서주가 나오는데요. 피아노의 트레몰로를 배경으로 현악기들이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연주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절정에 이른 순간 피아노의 글리산도가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주가 끝이 납니다. 이어서 피아노의 짧고 씩씩한 도입부에 이어 당당한 행진곡이 시작됩니다. 현악기들이 동물의 왕 사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그린 행진곡품의 선율을 힘찬 스타카토로 연주하면 피아노가 반음씩 올라갔다 세디떤 음표로 내려오며 사자의 울음소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실감나게 묘사하면 나머지 피아노 한 대는 부점 음표로 울음소리의 단락을 지어줍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면 이번에는 현악기들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네, 이어서 수탉과 암탉이 등장하는데요.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와 두 대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리넷과 비올라가 연주합니다. 전곡의 연주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인데 그렇게 짧은 곡 안에 닭장 속의 닭들이 꼬꼬대 꼬꼬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감상하시죠.
이어서 등장하는 동물은 당나귀입니다. 이 곡의 특징은 두 대의 피아노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16분 음표의 빠른 음을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당나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나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선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캉캉이라는 곡이죠. 거북이가 캉캉춤을 추는데 코끼리라고 춤을 못 출 이유가 없겠죠? 생상수는 코끼리에게 이 왈츠를 추게 했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왈츠를 추는 코끼리가 그려지시나요? 이번에는 날렵한 캥거루가 통통거리며 입장합니다. 캥거루는 두 대의 피아노가 연주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꾸밈음입니다. 생상스는 이 곡에서 꾸밈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음들이 도약하면서 차례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캥거루가 긴 뒷다리로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과 정말 비슷하죠. 이제 육지의 동물들을 봤으니 이제는 물에서 헤엄치는 동물들을 보러 갈까요? 수족관 감상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족관은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피아노의 화려한 분산 화음은 물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플루트와 현악기, 하모니카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귀가 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인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이 곡에서 가리키는 귀가 긴 동물은 바로 당나귀입니다. 이어서 숲속의 뻐꾸기가 울려 퍼집니다. 이 곡은 2대의 피아노와 클라리넷이 연주합니다. 피아노가 조용한 화음으로 깊은 숲속의 정경을 묘사하면 클라리넷은 그 속에서 뻐꾸기 소리를 냅니다. 이번에는 좀 시끌벅적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온갖 종류의 새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새장입니다. 플루트와 피아노가 이리저리 바쁘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의 제목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피아니스트 맞나요? 피아노를 너무 초보적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은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체르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체르니 연습곡 1번입니다. 재미있는 멜로디도 없이 무미건조한 연습곡만 지루하게 반복해야 하니까 싫은 것도 당연하겠죠. 이어지는 곡은 화석입니다. 수만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들이 모두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이 곡에는 피아노와 실로폰, 클라리넷이 연주합니다.
화석 감상하셨는데요. 이 음악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상스는 자기가 작곡한 교향곡 죽음의 무도와 프랑스 민요인 맛 좋은 담배가 있어요. 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요. 달빛에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방금 그 노랫소리의 선율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귀에 익은 여러 개의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재미있는 곡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무도는 김연아 선수의 그랑프리 곡으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죠. 먼저 현악기의 피치카토 반주에 맞춰 실로폰이 죽음의 무도에 나오는 해골의 선율을 연주하고요. 피아노가 이 멜로디를 이어받으면 곧바로 프랑스 민요 맛 좋은 담배가 있어요. 그리고 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달빛에가 피아노와 클라리넷으로 연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선율은 우리가 잘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죠. 이 곡은 원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요 라는 프랑스 민요라고 하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짝반짝 작은 별로 제목이 바뀐 것이죠. 고지어 나오는 클라리넷 선율도 달빛에라는 프랑스 민요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프랑스 민요가 끝나고 나면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방금 그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참 다양한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있죠. 그것이 바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화석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동물 중에서 가장 우아한 자태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아하면 바로 떠올리죠. 우아하면 오후의 클래식, 오후의 클래식 하면 히랄라, 히랄라 하면 백조? 네, 정답은 백조입니다. 네. 이제까지 나온 동물들은 모두 조금은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백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백조의 우아한 자태에 어울리는 악기는 아마 첼로가 아닐까 싶어요. 백조는 동물의 사육제에 들어있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그린 첼로의 명곡으로 꼽히고 있죠.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우아하게. 이제 벌써 동물의 사육제를 마칠 때가 됐네요. 사육제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스탁과 암탉,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커다란 새장, 피아니스트, 물고기, 화석, 백조. 동물들이 나올 때마다 앞에서 나왔던 음악들도 잠깐씩 등장합니다. 동물들이 경쾌하고 재미있는 음악에 맞춰 모두 춤을 추면서 동물의 사육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까지 잘 장식해 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의 노래가 곡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캥거루? 캥거루가 정말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캥거루 저는 귀여운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캥거루가 그렇게 복싱을 잘한다고 그 복싱하는 게 구애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캥거루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생상스의 여러 가지 대표작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K2 현빈편 CF 삽입곡이기도 했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이 곡 감상하시죠? 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이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연주되는 생상스의 작품은 별로 없지만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재기 넘치고 뛰어난 곡만큼은 수많은 앨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콘서트에서 이 생상스의 작품을 더 많이 공연했는데요. 생상스는 특히 에스파냐의 비르투오수 파블라 데 사라사테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쾌활하지만 다소 경박했던 거장을 위해 바이올린 곡을 많이 썼습니다. 에스파냐의 음악가들이 그러하듯이 사라사테도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력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죠. 바이올린의 거장이라면 누구나 이 곡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녹음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펄만 또한 이 작품을 뉴욕 필하모닉과도 녹음을 했는데요. 주로 같은 연주가들이 연주한 프랑스 곡들과 함께 잘 연주되고 있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그런 말을 했죠. 생상스만큼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그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생상스의 작품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상스 봄이 오면 이란 작품 띄워드리면서 오후의 클래식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